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언제 장마가 시작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장마철이 좀 지루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식혀줄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또 폭염 기간 동안에 사고 없이 또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방법들도 좀 차근차근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온열 질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렇죠. 네, 오후 시간에 피크를 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분들도 작년에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올해도 주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방송했었죠, 그죠? 그럼요. 네. 그 지난해에도 했었고. 네. 너무 열이 올라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땀을 많이 흘려서 네.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아,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장마철도 이제 가까워졌고, 그렇죠.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땀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죠. 안에서 그 습열이라 그러죠, 습열. 아, 물기를 품은 열이 네. 진짜 제일 괴롭죠. 그렇죠. 짜증이 나죠. 집에 있다 보면 네. 햇빛이 저희는 좀 집이 동향이라서 네. 아침 되면은 빨리 나가고 싶어요. 물론 에어컨 틀면 되긴 하지만 전기 아끼는 차원에서 최대한 안 틀려고 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씻고 나서도 그냥 집안이 후끈후끈 더우니까 네. 심적인 상태가 네. 상당히 좀 불안정해지는 것 같은 짜증이 나고 이렇게 불쾌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 그죠? 그렇죠. 전기료라든가 가스비 같은 게. 네, 아껴야 되니까 또 안 쓰고 안 쓰면은 불쾌지수 올라가고.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경제적인 위기 네,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일반 분들이죠. 네, 그죠? 지금 보니까 그 전기료 얘기 나와서 말씀드려보면 발전소하고 그 거리에 따라서 뭐 전기료 차등제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정책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토가 아니라 그 시행됩니다. 시행되나요? 네. 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곧 시행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근처에 살아야겠네요. 그 수도권은 사실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수도권에서 제일 타격받는 사람들은 또 젊은 층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럼요. 네, 세종에 살아서 그나마 낫다 이런 말 하기조차도 사실은 미안하죠. 그렇죠. 죄송하죠. 오늘 그 감각의 문 네. 마지막 시간으로 좀 마무리하신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는데요. 워낙 저희가 이제 방대한 분량을 네. 말씀을 드려서 정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 끝 무렵에 세속의 깨달음이 네. 세속의 깨달음이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네. 이제 우리 감각의 문을 이제 닫는 의미로 네. 어떤 정신질환이라든가 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부처님 시대 때 부르나 존자님이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그 근본적으로는 천국으로 되어 있는 네.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이 아니면은 이 우주라는 것이 네. 왜 호련히 변천하여 끝마쳤다가는 다시 시작하곤 하는지요. 우리가 진짜 뭐 전 세계적인 그 선진국 뭐 7인이 8인이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네. 뭐 K 민주주의해서 다른 나라들에서 부러워한다 할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언론의 그 부패 지수라든가 정치의 부패 지수 이런 게 급격하게 또 떨어지고 네. 그죠? 그 이상하잖아. 우리는 이런 게 민주주의라는 거를 알았고 또 서로 약속을 했고 실천을 했는데 네. 어느 시기가 되니까 또 다시
반복이 되잖아, 그죠? 음. 옛날에 우리가 뭐 독재를 경험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다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거예요, 불운하존자가. 그리고 또 이런 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두루 원흉하다면, 이건 한자말인데요. 이제 두루 원흉하다면 물과 흙, 불과 물이 서로 허공에 가득하여 어찌 서로 능멸하지 않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이 생기기도 하고 네. 아니면 물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에서 음. 보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부터 밑에 깔려 있으니까, 네. 잠재되어 있으니까 물도 생기고 불도 생기는 건데, 이 바탕에서 왜 서로 물하고 불이 서로 싸우지 않는지. 우리가 이제 장마가 지면 이제 6월 달에 이제 6월 말이면 장마가 온다고 했죠. 그죠?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가 지금 지면은 뭐 계곡에 뭐 토사가 막 흘러내리고 막 쌓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기가 없으면은 퍼석퍼석해서 다 먼지로 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또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서로 능멸하지 않는지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흙을 무너뜨리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부처님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밝힐 것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고 밝힐 것이 없으면 밝은 것이 아니다. 밝음이 없으면 깨달음의 맑고 밝은 성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은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진짜 이거 이해를 못했는데 네.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그런 내용으로 아니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해를 했는데, 정작 나는 이해는 했는데 우리 저 피 선생님은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초짜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생명이 생기는 여러 욕심으로 말미암아 애욕의 성품이 생긴다. 애욕을 사랑했죠. 66자죠. 어떤 뭐 욕망 같은 거겠죠. 네. 애욕을 여일 수 없어 갖가지 업장을 짓게 되고 나고 죽는 윤회가 계속된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본격적으로 그 정신질환을 예를 들어서 감각의 문을 이제 마감하고자 합니다. 네. 뭐냐면 이거는 이제 경전에 나온 이제 말씀인데, 성품이 물질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물질이 청정하고 본래의 자연 그대로여서 이 우주에 두루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 아는 바의 정도에 응하여 업보대로 나타나거늘 인연과 자연의 성품이라고 의혹하고 있으니, 이는 식심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으로 다만 말이 있을 뿐이지 실제 이치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식심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왜 그 4가지 식사할 때 네. 마음의 식사 할 때 그 마음식 그 한자 말이고요. 이거는 저 지난 방송 초에 그 AI 말씀하셨을 때 그 진실과 거짓, 맞다, 틀리다, 네.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음. 평가하는 거고, 우리의 지금 문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죠. 네. 왔다 오다 보니까 이런 문명 속에서 아니면 이런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우리 그 과학의 발전, 네. 아니면 뭐 의학의 발전, 이걸로써 어떤 질병들을 다시 쪼개고 나누고 아니면은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네.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시각을 또 다른 시각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는 거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감각의 문이라든가 네. 네 가지 그 식사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자, 화병. 제가 말씀드릴 거는 화병,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네. 그다음에 치매, 자폐 이렇게 할 건데요. 화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제때 하지 못해서 그렇죠.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어디 있는 거죠? 가슴에 맺혀 있겠죠. 그렇죠. 네. 내 몸 안 어딘가요, 그죠? 네. 근데 이 화병은 우리 정신병의 가장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초기 단계고 초기 단계라는 거는 예방하거나 치료하기가 아직 쉽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 그 끄트머리에 이제 치매도 나올 건데 치매도 초기 치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치료가 쉽습니다. 쉬운데 네. 우리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뭐라 하죠? 규범에 빠지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거는 뭐 불가역적인 거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화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병 중에서 가장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치료하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병은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번뇌의 궁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번뇌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계속 강조드렸죠, 그죠?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번뇌를 시작하고 있구나, 아니면 빠지고 있구나, 그죠? 근데 이 화병은 어떤 번뇌 덩어리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번뇌에 빠져 있다 보면은 우리의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렇죠. 네. 잘못된 견해 속으로 빠져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지금 화병 있는 분들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자기의 그 심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면 맞겠죠. 어떤 경우에 좀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빠진 환자들 보면은 저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이 보기에 근데 거기에 계속 또 빠져 들어가고 그렇죠. 더 힘들어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근데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일반인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더 악화되는 쪽을 선택할까? 그렇죠. 이렇게 걱정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의 그 궁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 같아요. 그렇죠. 네, 반복하고 집착하고. 네. 주변에 화병 걸리신 분 없으시죠? 어느 정도씩은 좀 다 갖고 있지 않나요? 거의 다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다가. 저희 집에도 화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학생도 네. 사춘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안 그러다가 왜 저러나 이제 뭐 사춘기 증상이다 이야기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저도 그렇게 버럭 화를 내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화가 쌓였구나.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네. 그 초등학생까지 화병이 내려왔다. 아, 네. 제가 거주하고 있던 그 조그만 지역에서 제가 그냥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 네. 그럼 뭐 전국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지. 선언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 네. 그 선생님들을 뵈면은 농담식으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아마 어린애들한테도 그 화병이 내려와 있을 거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네.
서울 강남의 그 서초구 그 거기가 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죠? 네. 그 거기에서 그 뭐 4세곳인가 잊어버렸네. 몇 세곳이지? 의대를 네. 가기 위해서 뭐 4세, 벌써, 5세. 음. 뭐 그쵸. 그런 시험을 치러서 뭐 그런 애들만 정선해서 또 교육시키고 뭐 초등학교부터 뭐 의대 고시반이 있다 그랬나? 뭐가 있다 네. 그랬나? 의대반 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서초 그쪽에 그 소아청소년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고 성행을 하는 거죠. 네. 환자도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그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죠. 네. 환자도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음. 화병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전 연령층에 걸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정신질환이 어떻게 보면 초기 증상인데 이 화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기 기가 따가울지 모르시지만은 번뇌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다음에 네. 그 번뇌에 오랫동안 집착하다 보면 어떤 그 잘못된 견해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지 않겠나. 저도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다 아는 척은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뭐 이렇게 임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사람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일반 분들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 부분만은 좀 더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화병이 모든 질병의 출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그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육체적인 그렇죠.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 그렇죠. 암 같은 경우에 암도 있을 그런 수 게 있고. 많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틱도 네. 그럴 수 있고요. 뭐 많습니다, 사실은. 네. 웬만한 건 다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웬만한 건 다 그렇다고. 네. 두통도 올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자세 뭐 네. 라운드 숄더라든가 뭐 아니면 편두통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뭐 더 발전해서 추간판 탈출증 네. 그러니까 디스크죠. 디스크 증상 같은 경우도 시초는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제가 80년대 의대를 다녔는데 그때 이미 우리 그 임상 교수님들께서 우리의 질환은 정신적인 게 거의 한 9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게 신체적인 게 거의 한 10% 정도 네.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때 저는 뭔가 이렇게 좀 하는 어떤 반응을 느꼈거든요. 제 그 마음속에서. 예. 근데 그게 벌써 40년이 넘었던 얘긴데 특히 요새처럼 해서 지금 보면은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까지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대학생들의 그 정신질환이 우리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뭐 진짜 실제적으로 뭐 마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뭐가 있죠? 뭐 게임 중독. 네. 그다음에 도박 중독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자살률 특히 뭐 충청도 지역, 뭐 세종 지역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목격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그 늪으로 그 경기 침체의 늪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경제적인 게 아주 뚜렷하게 뭐 어떤 폭발력 있게 붕괴된다면은 아마 IMF는 아마 저리 가라. 가라는 네. 게 근데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뭐 방향도 못 잡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있고요. 화병이 좀 더 진행되면은 네. 공황 장애가 옵니다.
공황장애. 우리 공황장애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죠? 네. 뭐 인기 연예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폐쇄공포증도 잘 아실 음. 거고. 그때 그 화병 그 말씀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화병은 네. 초기니까 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거를 저항할 능력이 아직은 있어. 네. 있는데 시간적으로나 내가 처한 환경적으로 이거를 내가 저항을 표출을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공황은 뭐냐면은 이 화병을 지나다 보니까 좌절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이 좀 생긴다는 거죠. 음. 근데 아직 저항할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황으로 나타나는 거야. 네. 그래서 말하자면 공황이라는 거는 진폭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렇군요. 공격하다가 네. 좌절하다가 공격하다 좌절하다가. 뭐 조울증 같은 것도 같이 그렇죠. 동반하겠네요. 그렇죠. 조울증도 일종의 공황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네. 네. 그 화병과 우울증의 사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 이 공황 장애를 그 앓는 분들은 이 지금 이제 쭉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 번뇌라든가 잘못된 견해를 갖는 그 과정, 그다음에 그 효과를 아시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네. 공황 장애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만든 그 신기루가 상실된다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폐쇄 공포증도 있고 뭐 어떤 이 폐쇄 공포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고립이라는 거거든요. 고립.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신기루 이게 어떤 평가되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고립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그 고립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공황을 앓을 이유가 없는데 뭔가 집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있습니다. 네. 이 화병의 이제 말기 증상인데 우울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내가 만든 이 마구니의 궁전이 사실은 무너지는 소리를 나 스스로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음. 내가 올바르게 사실은 듣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왜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떨어진 거야, 이제는. 네. 공황장애랑 좀 다르다는 얘기죠. 공황장애에서는 자신감이 반은 남아있는데 우울증으로 들어가면 자신감이 극도로 저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울증의 잘못된 종말로 네.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아상, 내가 있다는 그 아상이 무너지는 궁전을 네.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사실은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거기에 깔리는 거지,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잘못된 선택을 해도 바뀌는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마구니의 궁전이 무너지면서 나도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이 있습니다. 네. 조현병이라는 거는 분열이 아주 상당히 진행되고 그 분열하는 것마다 집착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 번뇌를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드렸을 때 지키고 단속하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피하고 제거하는 네. 이 과정이 불완전했다는 증거거든요. 조현병을 앓는 분들, 전 조현병도 일종의 그 스펙트럼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이 조현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 6가지 감각의 문이 아주 뭐 알록달록하게 치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각의 문을 지나서 6가지의 의식이 생겨나는데 말씀드린 4가지 그 식사, 그 4가지 식사가 과식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매도 자폐와 마찬가지로 네. 치매도 스펙트럼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초기 치료도 가능합니다. 네. 네. 치매의 증상을 이게 그
네 가지 그 식사로 표현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린 분들을 보면은 가족도 못 알아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식사에 비교하면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모양식, 예, 그렇죠. 시작 부분이니까, 네. 네. 요거는 나중에 치매 치료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라고 제가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느낌식이 있는데 그 치매 걸린들 보면은 좋고 싫은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걸린들 보면은 그 탐진치에 유독 심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뭘 너무 먹고 싶어 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이 분의 일생에 있어서 자기가 피하지 못한 삶들의 어떤 마지막에 나타난 증상들이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식과 관련돼서는 음살도, 그다음에 탈진아절. 그러니까 이거를 살면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 치매 증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자폐 스펙트럼을 얘기해 보면은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는 치매를 뒤집은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부모나 어른이 자꾸 떠먹여 주다가 네. 발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그 치매라든가 자폐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어떤 초기 교육, 그다음에 초기 예방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이 너무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 열심히 좀 관찰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나이가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정기 검진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실시하면은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초기에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분들은 그 네. 평소에 이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송한 이 감각의 문, 네. 그 식의 그 접근 방법으로서 가령 뭐 그 아이가 어떤 보는 거, 네. 아니면 듣는 거, 뭐 게임하는 거부터 해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보면서 너무 네.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그죠? 지나치게 뭐 분노를 키우거나 이런 그 과정을 이제 미리 예방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군요.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좀 마무리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그 감각의 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방송을 했고 오늘 이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은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빠르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 시간 아니면 장소마다 그거를 허투루 보지 마시고 네. 타인을 교감을 할 때도 허투루 보지 말고 네. 나 자신도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그 타인도 나랑 같이 묶어서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뭐 적대감이나 굉장한 선호감을 갖더라도 한 번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나랑 뭐 같은 뭐 생각을 가졌다거나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로 모든 거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